떨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나 이래요. 떨어지지 않아서 문제. 집값이 지금 10억 하는 거에 1000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세상이.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막 워라밸도 없이 아니 뭐냐 뭐 휴식 시간도 없이 이렇게 일할 이유가 있습니까?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헤럴드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. 2월 13일 목요일 광주의 경제, 부동산, 아파트 소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한 소식들 좀 많거든요. 좀 간추린 소식들, 또 현장 영상들 통해서 이 광주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 광주 공동체의 주거 문화라든가 아파트 그런 상황들의 변화, 흐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? 이제 어제 그제 이 강기정 광주시장님 가까이서 이틀 동안 좀 지켜봤습니다. 예, 강 시장님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. 예, 어제는 광주시 의원분들과 이 조례 관련한 그런 이제 기싸움 그런 것들이 좀 팽팽하게 펼쳐졌습니다. 광주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, 상업용 부동산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이 상업용 주거 공간의 비율이죠. 그러니까 이게 그 중심 상업 구역이라는 곳이 광주의 충장로, 상무지구, 그리고 뭐 첨단 산업단지, 이 첨단지구 이런 곳에 이제 오피스텔이 지어지는데 여기에 이 주거 공간, 아파트 이 공용 공간을 좀 넓혀보자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시의회에서 그걸 통과를 시킨 겁니다. 본회의 통과를 시켰는데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을 안 이 강기정 광주시장께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. 예, 거의 진짜 아무튼 시의원과 시의회 그리고 광주시 간에 이 갈등들이 한동안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강기정 광주시장 이 142만 이 광주 시민을 대표하는 이 시장님이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정책, 생각, 마인드가 이 광주 이제 발전 축과 이제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. 이 강기정 광주시장님 과연 이 아파트, 이 부동산에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일단 강기정 광주시장께서는 최근에 백내장 수술했습니다. 예, 나이가 60 넘으셨으니까 눈이 좀 잘 안 좋으셔가지고 백내장 수술하고 술을 끊었습니다. 술을 안 드세요. 밥도 별로 안 드시더라고요. 많이 안 드셔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. 이 강점은 뭐 추진력, 열정. 또 단점이라고 하면 좀 소통이 좀 안 된다. 소통 부재 이런 거 좀 더 신경 써야 된다. 강단점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광주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분양 물량이죠.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분양 그리고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싼 거죠. 분양가가 비싸서 이게 지금 그 양극화 현상 또 빈익빈 부익부 주택 보급률은 104%인데 실제 체감하기로는 이 광주에 이제 집들은 많습니다. 많은데 또 비어 있는 집도 많고 또 새로 공급되는 집이 많으니까 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 평당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아파트 또 들어가지 못한 상당수 시민들 있잖아요. 이걸 보고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컨대 산정지구 같은 경우 보죠. 이 산정지구 한암역 근처 산정지구 이 국토부에서 LH가 여기 산정지구에 14,000세대의 이 아파트 공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얼마 전에 수안지구에서 이 설명을 했습니다. 설명에 사실 이 사업이라는 게 몇 해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. 근데 초창기 때는 정말 반대가 심했습니다. 반대, 상여도 있고 뭐 반대해서 했었는데 지금 또 분위기는 달라지더라고요. 그쪽 일대의 주민들은 또 찬성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. 광주 시민을 놓고 기준을 했을 때도 이 찬성 그리고 반대가 팽팽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. 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아파트 값이 비싼데 청년이라든가 저소득층,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아파트 공급, 정부가 추진되는 임대 아파트 또는 LH에서 공급되는 이 저렴한 아파트 이런 게 많이 지어져야지 청년들도 집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, 분명 그런 시각 의견들도 있습니다. 개발에 찬성하는 입장. 그런데 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. 이 사업 안 된다. 절대 반대. 어제 점심도 안 났는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. 광산구청장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? 인허가권자인 광산구청장. 어제 또 광산구청장 박병규 청장님 만나 뵀거든요. 광산구청장도 이 광주시하고 거의 입장이 비슷합니다.
예, 국토부와 광주시 간에 이 조율하는 단계 없이 무리하게 강행을 할 경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. 그래서 이제 광주시, 광산구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. LH와 정부는 이 산정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14,000세대 이 아파트만 이렇게 공급된다면 분명히 이 공급 과잉에 미분양, 지금도 미분양이 많으니까 이까지 전반적으로 광주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거고요. 또 저렴한 주택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제 이런 이제 시각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광기정 광주시장 이 아파트값 또 건설 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도 몇 차례 해주셨는데 이 강기정 시장이 생각하는 광주의 아파트 이 부동산 이 생각들이 어떤 건지 실제 강 시장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우리 과거에 아파트값 다운돼서 막 덤핑 나갈 때가 있었어요. 예. 그거 좋잖아요. 우리처럼 집 없는 사람. 아니 저는 집이 무역집이 있는데 물론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죽을 맛이겠지만은 앞으로 미래 세대들 집 없는 세대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파트값이 훅 떨어져서 10억 하던 것이 1억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? 1억 하더니 1,000만 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나는 그 점은 걱정이 물론 이제 건설업이 망한다. 그건 이제 고민거리죠. 우리가 광주처럼 건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건설 연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. 이건 고민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아파트 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겠지만은. 자, 이제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광주공항. 이 광주공항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슈입니다. 이 광주공항, 무안공항, 군공항 통합. 그래서 무안공항과 통합을 하려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아쉽겠지만 이 작년 12월 이 안타까운 이 사고로 그 꿈이 이제 좌절되고 이제 스톱 드롭이 된 상태입니다. 이 광주공항 이전 문제 말 그대로 오리무중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이 강기정 광주시장은 플랜 B, 이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게 뭐가 될까요? 현재는 여행업계, 관광업계, 광주 상공회에 있어 기업들은 광주공항, 무안공항이 중단돼서 이 주민들, 이 시민들, 기업의 접근성 이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원 노선을 광주공항에 만들자. 예, 이제 그런 입장들을 펼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여행업체 이대로면 고사한다, 다 망한다, 죽는다. 예, 만들어줘서 뭔가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. 그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. 이 강 시장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플랜 B 어떤 발상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좀 놓을 것 같습니다. 놓을 것 같아요.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예, 여러 가지 심의 또 인허가 과정들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, 또 전남도와 무안군과의 갈등 양상들 또 정치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지금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김영록 전남지사께서는 지금 대선 조기 대선 뭐 진행이 되게 된다면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이 지역 정치도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광주공항 또 전남 무안공항의 이 통합 문제들은 사실 좀 이제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가장 큰 게 안전 문제죠. 예, 무안공항이 이 다시 재개장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안전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얼마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느냐, 예, 이제 그런 관련 이제 논란들이 있는 것 같고 강기정 시장은 2월 말이 이 49제 그 기간이 끝난다. 그때 플랜 B 이 새로운 방안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말 정도 되면 이 광주공항 국제선 예, 뜰까 말까? 예, 뜨면 저는 뭐 찬성하는 입장인데 뜨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좀 후폭풍도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그런 모습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 여담으로 지금 무안공항에 이 진에어 비행기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. 예, 그날 이제 사고 날 먼저 이제 그 무안공항에 이 도착 착륙한 비행기 진에어입니다. 근데 그 비행기가 지금까지 이제 못 날아가고 있습니다. 안에 갇혀 있는 거죠. 예. 이게 이제 사고 우려 때문에 이제 못 올라가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. 예. 근데 입장에서는 비행기 한 대 이제 렌탈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수억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비행기 옮겨서 이제 영업용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한 50일 가까이 묻혀 있으니까
회사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. 이거 풀어줘라. 날아갈 수 있게끔 해줘라. 날아가는 건 사실 뭐 로컬라이저, 이 방위가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부 이 초당대에 있는 항공 실습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이제 임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 비행기만 아직은 못 있다.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관심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광주공항 활주로가 2,835m입니다. 그러니까 요게 이 국제선은 이 동남아 노선, 또 멀리 가면 하와이까지는 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활주로는 한계입니다. 이걸 더 늘려가지고 광주공항을 확장해서 갈 것인가, 아니면은 무안공항으로 재통합해서 갈 것인가, 이것도 이제 지역의 뜨거운 핵심 아젠다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다음 이제 롯데백화점. 이 롯데백화점이 요즘 좀 이슈입니다. 이 롯데백화점이 이 사실 구도심에 있습니다. 구도심. 이 대인동. 예, 그렇죠. 사람들이 별로 안 나와요. 예전에는 광주 이제 한 축이었죠. 거기가 축이었습니다. 이 버스 터미널도 있었고,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금남로 반도 전자상가. 저도 예전에 대학 시절에 이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서 아이와 카세트 타입 사서 얼마나 거기서 이제 전자에 그런 허브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썼죠. 지금은 이 반도상가나 이런 데가 다 썰렁합니다. 이 사람들이 거의 없다. 이 장사가 안 된다. 이 구도심의 황폐화. 그곳에 되는 곳은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. 한때 광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, 지금도 뭐 어느 정도 매출도 있고 잘 나가는데, 이 복합 쇼핑몰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곳이 이제 롯데백화점이다라는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가고 있고, 입지적으로도 구도심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그 백화점 성장의 한계를 여실히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롯데백화점에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있다는 겁니다. 특히나 젊은 사람들, 20대, 30대 여성들이 롯데백화점을 평일에도 꽉꽉 채우고 있어요. 지하 5층 주차장까지 다 채우고 있고, 그것도 부족해서 그 골목 주변 곳곳까지 차량을 막 대놓고 롯데백화점을 간다고 합니다. 왜일까요? 뭐 할인을 할까? 뭐 때문에 롯데백화점 가죠? 그러고 보니까 저도 롯데백화점 안 간 지 오래된 것 같아요. 신세계는 몇 번 간 것 같은데 롯데는 왜 안 가지지? 예, 아무튼 그랬는데, 이 롯데백화점에 이 최근 들어서 이케아 팝업, 그러니까 이제 정규 매장은 아니고 이벤트 매장이 이케아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. 이 광주 최초라고 합니다. 이케아, 이게 스웨덴, 북유럽의 이 가구인데, 이 조립을 해요. 이 스타일이 좀 세련되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런 이제 디자인이 만들어져 있고, 가격이 일단 저렴하다. 다른 매장들, 전국에 이런 매장들 있지만 광주는 한 곳도 없다. 이케아 호남에 한 곳도 없어요. 뭐 코스트코하고 거의 똑같습니다. 왜 이게 하나도 없을까? 뭐 사업성이라든가 이 지역 정서, 뭐 정치색, 뭐 이런 거를 반영하더라도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만 없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. 아무튼 이제 이게 이제 팝업창이 만들어지니까 덕분에 이제 그 롯데백화점 매출도 껑충 올라갑니다. 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케아도 사서 보는 재미도 있죠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밥도 먹고 또 쇼핑도 하고,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단가 매출도 90%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. 젊은 층의 유입, 실용적이고 다양한 제품, 취향을 저격한 이케아. 그러다 보니까 이케아 이참에 광주에 제대로 된 매장 하나 만들어 달라. 이케아 광주 출점 가능하냐? 이런 이제 여론도 주장들도 나오고,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. 현지 이제 광주에 왔었던 이케아 팝업 매장, 이케아 코리아 관계자분들에게 물었습니다. 이케아 광주 출점 할 수 있습니까? 좀 해주세요. 어떻습니까? 라고 했더니 이케아 측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이 고객 접근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겠다. 사실상 뭐 두루뭉실 이 즉답을 피했습니다. 이케아도 그렇고 코스트코도 그렇고, 이게 지금 안 들어온다는 게 이 정주 여건이나 이제 지역 낙후, 또 이런 좀 한계가 우리 지역에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은데, 이케아나 코스트코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광주권, 이 호남권, 광주 근교 이렇게 있으면은 어차피 그 사러 또 나가신 분들이 계시니까 뭐 지역 내 소비가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지역 상권과 같이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종종 오늘도 좀 이 구독자분이 좀 늘어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종 이제 연락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이 문자 메시지, 카톡, 또 전화 주신 분도 계시고, 새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,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는 구독자님들도 계시고, 새롭게 오신 분들도 최근 들어 좀 늘었습니다. 그분들이 이제 광주 경제 또 발전 이런 데 이제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, 이제
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현직 기자다 보니까 그런 거에 조금 가까이 가서 제가 좀 더 자유롭게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도 많이 주시고 이 건의사항 또 요구사항 또 정보들도 예, 종종 주시곤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부족하지만 좀 성실껏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덕분에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문자나 카톡 또 댓글 주시면 제가 또 계속 다 보고 있거든요. 가능하면 댓글도 다 달아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오늘도 한 5분 정도 연락을 주셨는데 이 광주의 이 재개발 관련된 소식입니다. 일단 첫 번째 소식은 광주 동구에 있는 재개발 지산 1구역. 예, 여기 지산 1구역에서 13일 목요일 이 긴급 대의원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. 오후에 이 안건은 선거관리위원 선출하는 거 그리고 임시총회 예산 의결. 예. 근데 이제 임시총회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재개발 이 사업지에서 임시총회 좀 불안불안한 거죠. 예. 이게 임시총회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불안하고 뭔가 좀 약간 걱정스러운 이제 상황들이 진행되는 건데 이 지산 1구역도 최근 들어서 이제 법정 다툼, 조합장 직무재행 체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법정 다툼이 펼쳐지고 그 결과가 나와서 이 갈등이 또다시 이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주거 환경 이 정비법을 통해서 이 조합장을 해임하는 임시총회. 예, 이게 2월 5일. 예, 2월 5일인가요? 3월 15일. 3월 15일. 다음 달 15일, 3월 15일에 임시총회를 하는데 조합장 해임을 위한 이 임시총회라는 겁니다. 예, 조합장 해임. 좀 봉합이 돼서 잘 가면 좋겠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조합장 해임 총회 또 있어요. 또 이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광주의 재개발 현장 신가 재개발 조합에서도 해임 총회를 개최를 합니다. 잇따라 이제 두 건의 조합장 해임 총회인데 신가 재개발은 이 다음 주 토요일 20일 오후 2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사명 결의서 그 조합 임원의 불법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한 임시총회를 했는데요. 이제 여기도 이제 조합장 해임 그 주 내용을 보면 뭐 홍보비 시공사 계약 및 불법 입찰 이 사업비 대출 보증기간 만료 이게 좀 큰 것 같아요. 신가 재개발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주금 대출 이 보증 이게 상당히 큰 돈이죠. 수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7월 달에 이제 끝난 겁니다. 이 연장이 됐든지 아니면 일시 상환을 하든지 하게 되면 결국에 주민들 주머니에서 또 돈을 또 토해내야 되는. 예. 그리고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된 상태, 대체 시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건설사가 없으면 이 조합 사업 자체가 좀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빨간불 켜진 것 같습니다. 앞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일군 시공사 이 선정 대체 시공사 뭐 여기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다 안 지켜지면서 이제 조합장님도 사실 코너에 좀 몰린 그런 상황에서 이 불법 계약이라든가 또 OS 요원법 운영하고 막 이런 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치열한 다툼들이 조합원들 사이에 펼쳐지고 있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재개발 사업의 이 순항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재개발 조합 이 한 군데 뭐 그 개인의 몫이라기보다는 이 광주 전체 이 공동체의 경제 축이죠. 부동산 축. 이 아랫돌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원만하게 잘 해결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좀 해법 마련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그게 좀 팩트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뭐 준비한 소식들이 좀 많네요. 여러분들 좀 다 참고하시고 중요한 소식입니다.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 보면서 뉴스 보면서 또 돌아간 이야기도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광주 부자들, 이 광주 아파트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광주 부자들, 일단 뭐 봉선동 현금 부자들, 지금 서울로 많이 가고 있다. 이 서울로 투자를 하려고 한다. 이 주변의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서울 아파트 투자하겠다.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제 주변에서도 서울로 가겠다. 광주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집을 정리해서 서울로 가겠다. 이런 분들 좀 부동산에 좀 튀시고 이렇게 좀 약간 고수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실제로 실행을 옮기고 있습니다. 어디로 가느냐? 지금 서울 가는데 서울 강남구 서초구, 그러니까 잘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. 근데 이게 광주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방에서도 좀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,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, 이런 분들은 다 서울로 갑니다. 그러니까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가겠죠. 이 잘 되는 곳. 실제로 이 서울 아파트 사들인 외지인,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산다. 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 작년에
13,300건 정도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.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어디냐? 서초구입니다. 1년 전보다 70% 가까이 올랐다. 그만큼 부동산 이 시장이 안정적인 곳, 이게 아파트 시장에서 계속 오를 만한 곳은 돈이 비싸더라도 여기는 가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 이 최대 106억 거래 사례가 나왔습니다. 아파트 한 채에 106억. 광주도 라펜틸 같은 경우는 이 첨단 라펜틸 여기 이제 펜트하우스가 38억이니까 여기 몇 배죠? 2배, 3배 가까이 되는 이 평당 서울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1억에서 2억을 호가한다. 일단 서울 아파트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이제 그런 마인드들이 생겨서 이 초양극화, 부자 대 서민, 소득 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 같다. 외지인들, 지방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매매하는데 실거주와 무관하게 이제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서울 아파트 사서 그거를 전세를 내주거나 또 월세를 내주는 이제 그런 방식. 그러니까 내 집을 광주 집을 팔아서 서울로 가고 나는 여기서 전세 살고 서울 집은 또 전세를 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서초구 같은 경우는 664건이 거래가 됐고요. 강남구 873건, 송파구 1130건. 그러니까 강남 탐구라고 하는 서초, 강남, 송파 이쪽에 외지인 투자가 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갭 투자도 좀 있겠죠. 이 전세금 받고 옮기는 그런 수요들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현금 자산이 있는 분들이 가능한 거죠. 내가 뭐 돈 이게 지금 수십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금 자산 없고 사실 이제 부자들의 영역이다. 그들만의 리그다. 안 되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이런 거 못 하겠죠.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뭐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자산 증여를 하는데 이 자식 이름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. 광주 주택 보급률 현재 104%인데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4%라고 합니다. 서울은 집이 지금은 좀 100%가 집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소리고 그래서 그 시장 틈새를 파고 들어가는 광주 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서울에 집 사신 분 계십니까? 서울에 집 있다. 투자할 계획이 있다. 그럼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간추린 소식들, 광주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광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이제 광주시청 출입을 하고 있고 이제 경제 쪽 위주로 담당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이야기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. 광주시 예산이 한 6조, 7조 정도 됩니다. 7조 그 정도 되죠. 국비, 지방비 이렇게 보는데 광주시가 이제 올 상반기에 돈을 좀 많이 풀어요. 얼마 푸냐? 4조 3천억 조기 집행한다. 전국 지자체가 다 그러거든요. 신속 집행.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. 어려우니까 이 건설이라든가 공공기관의 발주 물량, 관그 사업들을 상반기에 다 이렇게 풀어서 돈을 많이 풀어낸다. 전체 예산 중에서 4조 3천억을 올 상반기에 풀어내는 겁니다. 한 60% 좀 넘는 그런 사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광주는 이제 마찬가지로 내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정책들, 뭐 예컨대 강기정, 광주시장 앞서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산정적으로 반대합니다. 반대하는 입장이 강기정 시장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이 바뀌는다. 예를 들어 강기정 시장이 내년에 시장이 안 된다.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, 정책의 일관성, 광주광역시장의 이제 가치관, 철학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겠죠. 그러면은 찬성하는 시장이 나오게 되면 산정지구 사업은 또 탄력을 받게 되죠. 아파트 조정되는 것도 있고 광산구청장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현재는 반대를 하는데 왜 반대를 하냐 궁금하잖아요. 광산구청장이 산정지구 사업을 반대하는 요건이 단서가 붙은 거죠. 단서. 무슨 단서? 자, 국토부에서 LH가 이 사업을 한다. 그러면은 일단 수익성을 놓고 볼 겁니다. LH가 기업이죠. 공기업이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장 이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인 겁니다. 그래서 아파트 많이 짓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. 주변 인프라 같은 거는 신경 안 쓴다. LH 입장에서는. 그러면 아파트를 만들어서 거기를 딱 국토부에 딱 진행을 해요. 여기 딱 해서 아파트 14,000원. 그럼 주민들이 막 살 거 아닙니까? 그럼 일단 도로가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다. 근데 국토부에서는 LH에서는 이거 신경 안 쓰죠. 신경 안 쓴다. 그러면 그 민원들이 어떻게 들어가냐? 일단 광산구청장에게 들어갑니다. 광산구 도로 만들어져서 주정차 날립니다. 이거 지금 뭐 이렇게 수영장 만들어 주세요. 뭐 이렇게 그럼 민원들이 들어 골치 아파지는 거죠.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해서 아파트 비중을 좀 줄이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들을 같이 만들어서 LH에 세라. 그게 되면 나는 오케이 하겠다. 인허가는 사실 지자체에서는 이 산정지구 정부 사업은 인허가 하나도 없습니다. 할 수가 없어요. 정부에서 하면 그냥 만들어지니까. 근데 이게 이제 대화, 이 타협이 지자체장의 생각,
이 철학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. 성향에 따라서. 현재는 이 강기정 시장이 반대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재선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관성 갖기 어려운 정책 변화들도 예상되고 이 광주의 이제 주거 문화라든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선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누구를 뽑든 이제 정치에서 투표를 하고 뽑을 때는 이런 공약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이 산정지구는 광산구, 수안지구, 하남지구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주 전체에 미치는 이제 부동산 영향들도 큰 거잖아요. 우리 주제가 경제부동산 아파트를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제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그래 하면 돼요. 무조건 뭐 1번이다, 2번이다 그냥 무조건 찍은 건 아니다.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. 다음 소식은 이제 선운지구. 저는 선운지구에서 4년 가량 제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. 두 곳의 가게를 제가 운영을 했던 제2의 뭐 좀 고향 같은 곳이 선운지구입니다. 이 아픔과 시련과 기쁨 조금 아픔이 좀 많았던 곳인데 이 선운지구 제가 있을 때는 2지구가 없었거든요. 근데 2지구가 이제 거의 이제 완공이 됩니다. 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선운지구 일단 뭐 금호 타이어 이전 문제, 어등산 스타필드 그거 만들어진다. 빅그린 산단, 이 캐스퍼, 송정역 역세권 개발 사업, 황룡광, 친수공간 조성, 호남대학교. 예, 여기 가는 길이 이제 한평 영광 평동 산다. 일자리들 제조들 여기 이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곳으로 보여지는데 이 선운 2지구에 이 도산지구대 광산세무서, 어룡 행정복지센터 이런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합니다. 이미 이쪽에서는 이제 광산 경찰서가 한 군데 있죠. 예. 근데 이 공공기관들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. 광산세무서 예전에 제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광산세무서가 임시적으로 있었거든요. 그러면은 거기 오신 분들 꽤 많으세요. 이쪽이 영광 한평 광산구니까 유동인구가 발생해요. 그럼 여기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일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지역의 이제 경제 이제 활성화시키는 이제 동력원이 되기 때문에 선운 2지구는 이제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선운 2지구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도 봐야 돼요. 지금은 좀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든 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변화들이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. 자, 다음에 이제 그 전남개발공사에서 담양에 보천지구라고 있습니다. 보천지구 여기 어디냐? 이 고서입니다. 고서. 그러니까 북구 문흥동 또 넘어서 이쪽으로 하면 이 5.18 민주화공원 이렇게 넘어서 고서 그쪽 좀 안쪽 가면 이 보천지구 고서면 보천지구 이 보천이 마을 22만 평 정도 됩니다. 여기는 2030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년 후까지 해서 여기에 집을 공동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많이도 짓네요. 2,700세대 정도 공급합니다. 그러면 이 담양 이쪽에 2,700세면은 작은 규모가 아닌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. 허가가 났습니다. 공급이 많아지겠죠. 근데 이거 다 채울 수 있을까요? 지금 광주도 많이 비어 있는데 이 담양에 너무 많아서 이거 한꺼번에 하면 안 될 것 같고 단계적으로 하면 좀 모를 것 같은데 현재는 이게 이제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돼서 이 개발 계획이 승인이 됐다. 예, 이 동광주 생활권입니다. 이 광주 대구 고속도로 가깝고 입지적인 뭐 강점이 뭐 없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광주시장 자체가 지금 공급 많죠. 그러면 이쪽에서 과연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. 이 미분양에 대한 좀 걱정도 되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그 공급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. 이 담양군 제가 이제 고향이다 보니까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군수님이 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소송이 있었습니다. 변호사법 관련 좀 위반된 내용인데 이 상고심에서 500만 원, 그게 이제 최종 판결이 돼가지고 군수직을 바로 상실이 됩니다. 이게 대법원 나오면 바로 그날부터 그냥 끝납니다. 이 군수직 상실이 됐어요. 좀 안타깝죠. 열심히 하셨던 군수님이신데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담양은 지금 군수 후보자들이 한 10여 명 정도 나와서 내가 군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. 포화 상태.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1년밖에 안 남았어요. 남은 기간이 정치적으로 좀 행정 공백들 그래서 담양에서 이 군수 공백에 이제 이 사업이 확정되는데 또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이야기 같습니다. 오늘 진짜 뭐 많았습니다. 오늘 진짜 할 게 정말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 제대로 잘 전달된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마음이 제가 급해가지고 막 한다고는 막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. 내일은 또 금요일입니다. 여러분 덕분에 이제 그 아들은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. 서울로. 나쁘금이 확실히 그 전남도보다는
높았지만 또 말 이야기 들어보고 하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까?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. 하여튼 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분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자,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